3년 차에 갑자기 앞자리가 바뀌며 4년 차에 5천, 5년 차에는 무려 합계 기준으로 보면 박보미 TV. 박구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 오늘도 팟캐스트처럼 찾아온 월급 투자 계획 세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겐님. 안녕하세요. 진짜 묘하게 팟캐스트처럼 하게 돼요. 그러게요. 계속 편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막. 그래서 1시간 찍었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제 100만 원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주로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청년들이 출발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아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질문이 다양한데요. 생각보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아,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냐? 네. 직업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월급이 150이다. 월급이 200이다. 어떤 분은 300이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컨텐츠가 도움이 되겠구나.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의 장점이자 제가 추구하는 이런 투자들로 인해서 저는 생활 속에서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찾냐면, 그래서 자, 2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신입사원, 그죠? 근데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지금 최저 시급 기준이지 않겠어요? 거의 최저라 볼 수 있죠. 그러면 풀타임 알바라고 해야 될까요? 풀타임 알바. 자, 이런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요, 다 젊어요. 그러면 저는 미리부터 이렇게 상상하며 그 상상을 돈과 연결짓는 투자자의 삶을 꿈꾸시기를 바라는 거죠. 투자자의 라이프인 거죠.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자, 월급 200만 원 투자 계획.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만큼 써요? 절반. 얼만큼 모아요? 절반. 100 모읍니다. 이번엔 숫자가 더 잘 떨어집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200 벌면 어떤 식으로 그냥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왜냐하면 이게 독립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집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에 살았어요. 계속. 옥탑은 너무 춥고 뜨거워가지고 지하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그냥 벌레를 견디는 게 나아, 습기랑. 그게 더 나아요. 근데 깻님은 어때요? 지금 보면 지방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라는 정말 좋은 수단을 찾아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택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아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혼자 사는 것보다 지상에서 남과 사는 게 더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일 수 있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부닥치면서 사는 게 불편한 성향도 있잖아요. 근데 안 참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더군다나 저는 2인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1인실 쓰는데. 근데 그 이유도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진짜 한 2-30만 원 차이 나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 월세로 서울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성수에서 못 살아요. 성수에도 못 살고 음. 아니, 서울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냉정하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스타트를 한다면요, 집값을 이렇게 견디면서 줄이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최대한 있거나 거리가 있다면 그런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급 200만 원 투자 계획에서는 자취를 한다면 월세가 크게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식비도 크게 나갈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전에 해드렸던 그 월급 100 투자 계획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그대로 그냥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왜냐,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취를 오래 해봤으니까. 그리고 깻님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전부 자취하고 있으니까요. 자, 자취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요, 2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50밖에 저축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하려면 150 정도 쓰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 위에서의 선택지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 맞아요. 저게 좀 현실적인 게 200만 원에서는 150을 쓴다 했잖아요. 네. 진짜 아끼면 솔직히 150보다 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150을 안 써요. 한 달에 월세 내고도. 그래서 사실 5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규모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만 헤프게 써버리면 사실 안 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200만 원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200만 원을 번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잘하면 진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과 산다면 집비 얼마 쓸 것 같아요? 한 30? 그렇죠. 집밥 많이 먹고 어디 갈 때는 우르르 다니면서 나눠내고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30. 그렇죠. 요즘 물가에 이거보다 줄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교통비 얼마나 간다 했죠? 이번에는 7만 원 해볼게요. 조금 더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는 기기값 포함해서 한 5만 원. 기계 할부로 해가지고 기계도 좋게 사는 방법, 저 어떻게 샀냐면, 이건 지금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쿠팡 같은 데 보면
중고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B급, A급, S급 이렇게 등급이만 나눠져 있고요. 좀 진한 친구들을 그 등급에 맞게 가격표가 잘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매했을 때 저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갤럭시 26 나오고 있죠. 그러면 25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새 거잖아요. 그러면 24나 3을 사는 거예요. 근데 24나 3을 살 때 중고폰 전문 업체에 들어가 보면 그 매물이 되게 많고 S급을 사면 또 되게 비싸잖아요. 완전 무결점이거든요. 근데 걔보다 저는 A급이나 때론 돈 없을 때는 갤럭시 얼마나 튼튼해요. B급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거대 케이스 주면 되잖아요. 액정만 기스만 안 나고 좀 깨끗하다면 저는 액정 기스 난 것도 그냥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생각보다 기계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만 원 선에서 알뜰폰 요금제랑 기계값이랑 해결도 가능해요. 5만 원. 자, 경조비. 경조비는 내야 돼요. 안 내면 사회적으로 고립당할 수 있고.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1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경조비 한 10만 원 나갑니다. 써야 돼요. 근데 매월 저렇게 경조사가 있진 않잖아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좀 컸잖아요. 네. 큰 회사 다니면 매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아는 사람만 내죠. 근데 큰 회사 다니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죠. 자연스럽게. 신기하다. 전 안 받고 안 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걸 벗어날 수 없어서 엮이고 부모님이 뿌린 걸 받아야지. 그럼 내가 해야지. 그다음에 나의 자식은 또 부모님이 뿌린 걸 받아야지. 이게 지금 이어져서 이렇게 거대한 성대한 결혼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스몰 웨딩이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스몰 웨딩? 스몰 웨딩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스몰 웨딩이 아니다. 그거에 노웨딩. 결혼식 안 하는 거. 노웨딩. 노웨딩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회비용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큰 이벤트나 이런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도 하는 이유는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죠? 생각보다 들어오는 돈이 진짜 크대요. 수천만 원이에요. 억대까지 가기도 막 하고 그래요. 자, 문화비. 그럼 남은 거는 48만 원. 자, 문화비 다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라면 아끼고 아껴 동기들 우르르 술자리 모일 때도 가가지고 한 3만 원씩 이렇게 내고 참여할 수 있고 친구 만나가지고 오징어 시켜놓고 맥주 500 들이키게 되면 뭐 한 3만 원 가지고 또 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저거 그거죠. 문화비가 나를 위한 소비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아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반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문화비를 안 쓰고 자취를 저렇게 해도 되죠. 하긴 그건 그렇다. 근데 그거는 좀 월급 200이면 좀 어린 나이일 텐데 좀 아쉬우니까. 그죠.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저는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쓰고요. 뭐 술 좋아하면 진짜 술에 써야 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또는 책을 좋아하면 책을 사야 될 것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아꼈다가 모임 나가야 될 것이고 다양한 동호회 같은 활동 그런 것에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비싼 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돈은 모아서 사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게 본인의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50만 원 받는 사람. 나는 일을 하긴 하는데 부모님 밑에 살면서 밥 챙겨주는 거 먹으면서 50만 원을 용돈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게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컨텐츠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오히려 불리해요. 근데 우연히 다른 여러 영상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래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쪼그라들면 쪼그라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엄청 없어지더라도요. 네. 너무 큰 스트레스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적응 능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상대방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연애할 때 뭐 어떻게 눈치채야겠죠. 어떻게 눈치채?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모른 채로 결혼하는 거죠 뭐. 알아챘을 때 이미 늦은 걸 수도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절반을 저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봅니다. 자, 보험입니다. 여전히 미니멈 얼마면 될까요? 이전엔 0이었어요. 0이었죠. 근데 이제는 번듯하게 내가 취업을 했고 나를 위해 내 몸을 챙겨보자. 저는 스타트는요 요 정도라면 한 요 정도? 근데 궁금한 게 왜 보험이 투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투자에 안 들어있고 여기 보면 저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이거 제가 쓰는 용어 구분이긴 한데 소비 안 하는 거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아. 소비랑 저축을 나누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법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순이익이 나오죠. 자, 요거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뭐랑 뭐랑 나눠지나요? 유보랑 배당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순이익을 100 벌었는데 배당을 50을 준다. 유보 50을 준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50%, 유보율 50%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합하면 100입니다. 자, 기업도 이렇게 표현하듯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를 벌든 우리는 퍼센트로 세상을 나타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배당과 지금 유보랑 떨어지는 건 없지만 나의 소비 성향은 몇 프로입니까?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 기준에서 아주 사치적인 삶인 거예요. 아, 진짜? 네. 왜냐면 급여가 작기 때문에 50% 쓰는 거지, 더 벌었을 때 50% 쓰면 되게 많다 했잖아요. 아, 그지. 이 50%라는 숫자 자체는 되게 많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성향 50%, 저축 성향 50%인 거예요. 그 50 안에서 투자의 비중이 별도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보험을 한 3만 원 정도 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선택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보통 부모님이 떼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취업했으니까 멋지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주세요. 내가 이어서 낼게요. 내 몸에 대한 보험. 어려운데? 아직 안 했죠? 제가 해라고 했을 텐데. 저 이번에 보험이 갈아치워지면서 제 카드로 등록이 되면서 제가 내고 있어요. 한 1년 전까지는 계속 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올게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동으로 카드가 등록이 되면서 제가 내고 있어요. 7만 원. 오, 많이 넣는데? 일찍 가입을 했다면 그 정도로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요. 이제 가지고 오고, 만약에 이거 집안 성향 되게 많이 따라갑니다. 보험이 많이 있는 집은 많이 있고 항상 과해요. 없는 집은 또 아예 없어. 자, 아예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가입하면 금방 열리잖아요. 그런 거 하나는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있죠. 뭐 정기보험, 사망보험, 실손보험.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유튜브 엄청 봤는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깊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질병 보험들 있잖아요. 뭐 암 걸리면 얼마,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질병 먼저, 그 다음에 실비 챙기면 되겠죠. 이것도 질병 같은 거 할 때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암 걸렸을 때 얼마 받을 겁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적혀 있거든요. 막 올리면 이제 내가 내야 될 보험 올라가고, 내리면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걔를 조절해서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 저는 처음에 요 정도 급여를 받는 일을 서울에서 구했을 때는 이제 내 인생은 호롤단신이다. 부모님은 국토 최남단에 있고 나는 국토 최상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서울까지. 참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 KTX 빠르니까 옛날에 제가 느끼던 심리적인 거리는 조금 더 멀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나는 만약에 아프더라도 얘기 안 해야지 되도록,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좀 고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험을 막 찾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으니까 3만 원 정도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또 추가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평생 낼 생각으로 해가지고 막 2, 3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자, 청약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2만 원. 근데 저 청약은 그냥 혹시 몰라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랑 금액만 채우려고 넣는 거예요? 네, 횟수는 금방 찰 거고 이렇게 넣다 보면 금액은 12,000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큰 돈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2만 원 정도는 잊고 살듯이 쌓여 놓으면, 저도 그렇지만 필요할 때 조금만 채우면 됐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부랴부랴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청약조차 없다면 사야 돼요. 비싸잖아요. 아.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서울에 청약 넣으려면 600을 채워야 됐나? 근데 그동안 엄청 짜잘짜리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만 그냥 채워서 그냥 이렇게 막 넣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청약 통장 만들어 놓은 게 아주 요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년생이라면 저걸 해놓는 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만 원이라는 돈도 어디선가에 쌓여 있는 거고요. 그 친구가 낮지만 이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에게 큰 돈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요긴하게 또 쓸 수 있는 활용 수단이 되니까요. 연금저축은 신입사원이니까 딱히 필요 없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에 거의 그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이랑요, 그리고 강연 자료 이런 것도 초창기 때 것들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연금저축을 하자 쪽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 주는 게 있어서? 그쵸, 세액공제라는 경험과 그리고 5만 원씩 쌓이는 것만 해도, 저도 기억 떠올려 보면 저 때는 연금저축이 400만 원이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34만 원이 월 최대값이었습니다. 34 채우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못 채우고 어떨 때는 10만 원 내고 어떨 때는 더 작게 냈는데요. 나중에 몇백 정도 쌓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한 달 월급만 지나가도 벌써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IS의 계좌가 너무나 좋아지는 바람에 연금저축 건너뛰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요즘에는요,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금 감면 같은 것들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더라.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면서 200만 원이라면 아마도 거의 세금 낼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도 없을 테니까 차라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투자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많이 쌓는 게 좋겠죠. 투자에 무려 100만 원 중에 95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원래 100만 원 투자하자 이럴 때는요. 연금저축에다가 20만 원을 넣는 거를 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세법이 많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서 중소기업 감면이나 월세 세액공제 정도만 해도요. 세금에 대한 니즈가 아예 없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 그죠? 즉, 주변에도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안 받는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해도 장점이 있죠. 그죠? 언제든지 뽑을 수 있고 세금 안 내고 투자할 수 있죠. 만약에 저기 투자로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제 ISA가 그 역할을 다 해줍니다. 언제든지 뽑을 수 있고 세금 사실상 없다. 나중에 다 거의 안 내다시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연금저축과 투자 부분이요. 세액공제가 없다면 유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굳이 연금저축 더 열지 않아도 왜냐? 연금저축 자체에는요. 심리적인 저항이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ISA만 여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공제를 안 받는다는 조건에서는요. 연금저축을 해도 여전히 좋지만 굳이 그냥 ISA에서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 아니에요? 연금저축에 원래 책에서는 20만 원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안 받는데 지금부터 넣고 있는 이유가 쌓아갈 거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쵸. 나중에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넣는 건데 지금 넣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심플한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ISA에 큰돈이 모이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신입분 쑥님만 해도 연금저축 옛날에 열어줬다 했잖아요. 네. 쳐다도 안 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연금은 남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해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투자로 전부 다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요. ISA의 만기 자금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죠. 나중에 다 합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ISA에다가 목돈을 만들어 놓으면요. 연금저축으로 보낼 때 세액공제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까지도 나중에 더 누릴 수 있으니까 ISA에서 모으는 게 그냥 결론적으로는요. ISA가 시킨 대로 잘해요. 연금은 제가 아무리 이거 연금으로 꼭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55세까지 안 기다려도 돼. 그 전에 네가 필요하면 써도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약간 필요한 거죠. 왜냐면 얘기 나오는 순간 이미 연금은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쿨하게 ISA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돈을 넣어 본다면 우리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오. 보겠습니다. 매월 얼마씩 넣는지 보면 100만 원 넣는 거잖아요. 보험에 3만 원, 청약에 2만 원, 연금 안 넣고 ISA에 95만 원을 넣게 되면 총 100만 원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은 열심히 넣지만 얘는 보험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남는 게 있겠지만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2만 원씩 넣는 청약저축은요. 이자가 조금씩 붙어 나가서 이런 그림으로 갈 겁니다. 오래 지나 5년 정도 지나도 한 100여만 원. 자, 연금저축은 넣지 않을 거니까 계속 0일 거고요. 세상에 거의 월 100에 가까운 95만 원을 넣는 ISA 계좌는요. 벌써 첫 해에 한 1200 찍힙니다. 그리고 2년 차에 2500이 찍히고요. 3년 차에 갑자기 앞자리가 바뀌며 4년 차에 5000, 5년 차에는 무려 합계 기준으로 보면 75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월급 200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정말 파워풀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자, 연저 어차피 안 합니다, 지금. 네. 자, 이 투자 우리의 기대 수익률 가정 얼마로 한 거죠? 10. 10%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우리에게 10%를 계속 줬잖아요. 근데 그 주는 건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주지 않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 주잖아요. 한 번에 주는 거야? 네, 한 번에 주죠. 0, 0, 0, 100 막 이렇게 줍니다. 그죠? 때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했다가 70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수익률이라는 것은 평균화되는 거죠. 그 평균화 되어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게 갈수록 10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 1237만 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2582만 원이 될 확률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률이 점점점 높아져서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5년에 다다르게 되면요. 이 돈이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월마다 내가 95만 원씩 매월 적립식 투자를 5년 동안 했다면 저 7,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95만 원씩 넣다 보면 어떤 일도 반드시 겪게 되냐면 상승장 3년 안 가고 하락장 3년 안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 하락입니다. 자, 이 해에 1년 내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있냐면 95만 원을 넣는데 그게 넣자마자 사라져. 어. 다음 달에 또 넣는데 또 사라져. 그러면 어때요? 고통스럽고 투자 이게 맞나? 또는 예금했으면 이 돈 건졌는데 라는 또 반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야 이대로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어느 순간 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봐봐요. 2021년도에 급등 그 외에 계속 침체 하락 바닥을 기다가 2025년도 거의 말에 들어와서 쑥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거의 막 4년 정도 찍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4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4년치에 대한 걸 다 뽑았죠. 지금도 다 뽑았죠.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르는 거는 아주 잠깐이었고 언제나 그날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 빠져있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며 사모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림이 되지 않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좋았다가 우와 투자 좋네 하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 투자는 결국 나에게 돈을 못 주는 것인가? 저마다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제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확률이 높아졌고 누구나가 다 그 벌었으니까. 과실을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매우 높습니다. 코스닥도 높죠. 이제 모든 자산들이 높아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목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시작하시는 이런 청년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후에 잘 되다가 빠지네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걸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근데 진짜 그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장이 좋아서 너도 나도 주식이 관심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너무 과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저도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좋지. 근데 이거는 떨어져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 말을 항상 붙여요. 요즘 왜 이렇게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다닌다고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산 관리와 주식 투자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주식도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일단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식이냐면 뭔가 여의도에 가 있으면 너무 보수적인 사람. 고민님이 제가 다루는 게 야 이거는 상품화는 어렵겠는데?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수요도 없을 거고 야 이대로 하면 거래도 별로 안 일어나서 이건 뭐 브로커리지 수익도 별로 안 나겠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거 알죠. 이건 근데 저기 국민연금이 하는 거지. 딱 요런 느낌이고 오늘 제가 KBS 갔다 왔거든요. 출연할 게 있어가지고 아침 말해도 돼요?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미팅을 다녔는데 미팅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음. 우리 투자가 매우 공격적인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어. 그건 자산 배분 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은 투자에 관심 없으신 거죠? 그렇다기보다 개인적인 걸 떠나서요. 컨텐츠로 다루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잖아요. 네. 방송에서 다루는 게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 제가 다루는 정도로만 하는 것도 매우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중도를 찾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 컨텐츠는 여기 갖다 놔도 매력이 없고 여기 갖다 놔도 매력이 없다. 근데 많이 좋아하시는데 구독자분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2천만 투자자 중에 우리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이 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상 옛날에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 레버리지 투자, 선물 투자 이런 식의 위험한 투자에 한국인들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도 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한편에는 예적금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걸 이제 고민님이 조금씩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게 통했던 거죠. 그쵸. 저는 똑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었지만 세상이 변해가지고 마치 제가 끌고 온 것처럼 된 거죠. 저 아니었어도 그분들은 다 투자를 입문하셨을 겁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 분들이 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들어올 때 좋은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드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성 멘트를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제 역할인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명의 작은 유튜버가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고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니까 저는 이제 되게 기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미래를 맞출 수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짜릿한 뭐 종목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날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문 받을 때 항상 난감한 게 "이거 어때요? 이거 주식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올라갈지 내일 떨어질지. 그래서 항상 뭐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길게 보고 사는 거면은 "적립식으로 사도 충분하다."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음. 느끼잖아요. 아니 근데 사란다 해서 살지도 모르겠고 샀다 한들 그게 물리면은 내 탓으로 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음. 본인의 소중한 자산인데.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하면 적립식 길게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곁에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도요. 급여가 이제 200만 원이라면 때로는 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크게 가이드를 삼아 봤을 때요. 우리가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모아도요. 5년 정도라면 기대 수익률 10%만 꾸준히 우리가 복리의 방식으로 불려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7천 막 이런 돈들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괜찮다. 근데 원금만 이렇게 착착착 쌓아도 큰 돈이긴 한데 거기에 뭔가 더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게 확실히 투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00만 원씩 모으면 6천이 되는데 5년 동안 적립식으로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7,500이라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사실 저거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6천을 기준으로 우리가 1,500을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적립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네토 자금은 훨씬 작은 거거든요. 음, 훨씬 작은 걸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거고요. 맞아. 그리고 저 경험이야말로 나중에 6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 음. 과정에서 저 봐요. 저기 저 터지는 거 보이죠? 오르락내리락. 저 얼마나 힘들다고요. 저 진짜 요즘에 억울한 거는요. 제가 엄청 보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어때요? 저 이거 사려고요." 하면서 공격적인 걸로 계속 들이밀면 저는 마음속에는 그냥 '이분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음. 이분 사고 나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보수적인 걸로 계속 답을 하면 이제 다들 너무 보수적이라고 막 느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거를 겪어보면 힘들지. 저는 이제 연차가 쌓여갈수록 투자는 점점 무서워지거든요. 그렇게 배포 있게 안 돼요. 그리고 자금 규모가 커지면 네. 확실히 보수적이어져요. 그쵸, 그쵸. 저렇게 6천을 만들어서 7,500을 해보는 경험,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제 나이쯤에 6천이라는 돈이 주식으로 막 날아가기도 해요. 제 주변에 많이 보면. 제가 스케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나이에 저 같이 취업해가지고 5년 지났잖아요. 6천이면 진짜 나의 모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마음가짐으로 이걸 할 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평가 금액 그 정도만 나와도 막 벌벌거린단 말이에요. 저 금액을 다루는 느낌 그대로 나중에 6억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약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묻혀지면서 이겨낸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큰 돈도 편안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6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저 과정에서 내가 부었던 돈보다 훨씬 커진 평가 금액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아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나의 높아진 평가 자금이 갑자기 후루룩 줄어들어 가지고 몇 달치 부은 게 없어졌네라는 경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서 1년을 부었는데 그대로네라고 하는 경험도 아마 5년이면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이제 1,500보다 비싼 더 값어치 있는 경험이 남게 되겠죠. 근데 진짜 당장 쓸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5년 동안 저렇게 해보는 건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돈 정도면 이제 나중에 저 뜸되면 이제 막 결혼을 하거나 전세금 해서 옮기는 경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정도 목돈 모이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걸로 채권 사놓고 또는 월배당 해놓고 월세 받기? 저걸로 월세 받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월세 한 번 더 들어올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왜냐면 결혼에 임박했거나 그럴 나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때는 전체를 빼가지고 월배당 한번 해보면서 그걸로 어느 정도의 수익 소비를 좀 경험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7,500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만 5%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7,500에 5%면 문과생 출동해 주세요. 370. 1년에 거의 1,175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그 돈이 따박따박 나와주는 경험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현실적인 걸 더 가미하자면 음.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1년차, 2년차, 3년차는 뭐 급여가 거기서 거기라고 쳐도 4년차, 5년차 되면 그래도 좀 오르진 않아요? 계속? 보통 그 음. 즈음 되면 한번 큰 점프가 있죠. 그쵸. 왜냐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들한테 큰 돈 안 써요.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초봉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대기업도요. 뭐 3년차, 4년차 즈음 되면요. 확 한번 뜁니다. 그 상태로 높은 게 좀 유지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급여에서 또 절반 이렇게 하면 7,500 이상은 확실히 벌어질 것 같아요. 5년 뒤에. 아 맞다. 그 생각났다 갑자기. 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요. 제가 옛날에 저 나이 때쯤에 진짜 많이 고민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 이런 케이스가 뭐예요? 회사 대출이 저금리로 나오는 거예요. 헉,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회사가 얼마였지? 2천만 원이었나? 너무 큰 돈인 거예요. 빚을 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용납 못하는 저의 보수감 때문에 그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천만 원 정도를 1%였나? 와. 왜 1%인 줄 알아요? 0이면 안 된다 해서 1이었던 걸 기억해요. 법적으로 0이면 안 된다 하고 1%였단 말이에요. 저 때 그러면 저 시기는 저금리 시기였죠. 아 맞아요. 저금리 시기이긴 했는데 저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을 때 5% 나왔나? 그랬어요. 제가 입사 1년차 안 됐다고. 그래서 5점 몇이었는데 회사 대출인가 이거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받아가지고요. 제 기억에 저금리 시기였지만 아주 신용도 높은 채권이 5%짜리 이거 놀랍게도 대한항공 진짜로? 그럼 아시아나는 6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저런 거를 고객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시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차익을 먹을 수 있죠. 이거 리스크 뭐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이자의 차익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그런 차익거래가 가능한 거였는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맞아요. 저만 해도 고민님이 부채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막 이랬었잖아요. 반응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주변 친구한테 부채라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약간 저를 다시 본다는 듯이 약간 이렇게 너 쳐다본단 되게 말이에요. 공격적이구나. 넌 레버리지 않은 그런 애구나. 약간 그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 딱 들어가가지고 생활 속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면은 저거의 벽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이자를 늘 갚아야 된다는 부채감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의무감 그리고 그 묘한 남이 나를 결정하는 듯한 그 이상한 묘한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때 저에게 지금의 저처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제가 만약에 인터스텔라처럼 저 뒤에 가가지고 과거의 나에게 야 그러면 안 돼. 야 1%를 지금 바로 땡겨야지. 왜냐면 2천만 원이면 그때 해야 의미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때 해가지고 저 차이인 거의 4, 5%만큼 수익을 내야 그때 한 달에 조금 생기는 그런 게 진짜 의미 있고 스테이크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훨씬 잘 쓸 수 있는 그거였을 텐데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야 주변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높은 벽 아니야.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빚 나쁜 거 아니야. 네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차 살 때 5천만 원짜리 차를 깻님이 살 겁니다. 할부로 살 거예요? 현금빵 한 번에 해요? 할부로 사야죠. 할부로 사야죠. 네. 그쵸? 근데 그 할부조차도 빚으로 그죠. 생각하니까 많은 싫어한다. 경우에 현금 5천만 원 현금 인출해가지고 여기 있다. 나는 빚 있는 거 싫어. 나 이렇게 따박따박 내는 거 싫어. 그리고 현금이 제일 싸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부는 당연히 이자가 있고 현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단순히 두 개만 놓고 비교하면 뭐예요? 현금이 무조건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으로 할인을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3, 4% 정도의 낮은 금리로 차를 이용하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서도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한참 뒤에 낼 수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그 기회비용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이런 것조차 당시에는 엄청 고민이었고 당시 저를 지배하는 거는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몸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저만 해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할부라는 거를 고민님이 시켜가지고 아이패드 샀을 때 한 번 했거든요. 진짜. 그러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레버리지를 경험시켜줘야 되다니. 그것도 심지어 무이자 할부인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왜냐면 한 번에 내면은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데. 근데 사실 후자가 맞죠. 여러 번 나눠 내야지 더 이득이긴 하죠. 돈은 나중에 내야죠. 그러니까.
왜냐? 3% 이자만 내고 돈을 나중에 낼 수 있으면 나는 그 돈으로 3%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실생활이랑은 접목하기가 그렇게 딱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저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먼저 하세요. 빚 갚는 것보다. 그걸 좀 더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금리 몇 프로인데요? 금리 낮네? 투자하세요. 아 진짜? 네.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거고 그때 이걸로 빚을 한꺼번에 상환 좀 듬뿍듬뿍 덩어리 상환하는 게 숫자로 낮죠. 근데 막상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빚을 먼저 갚는다? 빚을 갚고 있어요. 빚, 빚 갚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금리 낮은 거거든요. 분명히 낮은 건데도 이게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 다 뜯어봐요. 빚 없는 회사 몇 없잖아요. 그죠. 좋은 빚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기업인 거예요. 음. 자금의 배치인 거잖아요. 하기야. 결국 자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은 부채를 갚는 게 자금을 잘 쓰는 거예요. 그걸로 재투자해가지고 또는 시설 투자하거나 거기에 쓰는 게 훨씬 유익한 거잖아요. 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아, 빚을 갖고 그러네. 있다니까. 그 빚 갚을 때 되게 좋아해. 보이지 않는 감성 지수가 올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낮은 금리로 조달한 걸로 뭔가를 투자를 막 하면 그게 엄청 잘 되니까 또 회사에 좋은 거잖아요. 회사가 더 좋아지면 더 커지고 금리가 더 낮아져. 그러면 이 회사는 더 안 갚죠. 더 안 갚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굴지의 기업들이요. 상당히 큰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되게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채 금액은 큰 거지. 금리가 낮으니까요. 롯데칠성 하이트진로만 봐봐요. 아마 그럴걸요? 자, 많은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 200이라면 생애 첫 저는 신용 거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신용카드 만들어보고 나아가서는 할부로 아이패드 정도 사보고 그 다음에 한 3년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진급 정도 했을 때는 내 생애 첫 자동차 구매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아는 게 나아요. 한 번씩은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안 알려줍니다. 다 부딪히면서 배워야 될 것이고 주변에 물어보면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나한테 맞는 여신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도 큰 빚이 필요하거나 생길 때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님이 말한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빚이라는 존재에. 근데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제가 만약에 전세만 살아도 큰 돈을 쓸 때가 있을 텐데 부채를 질 줄 알고 그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나서. 그렇죠.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개님이 빚 없이 평생 사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기야 저희 엄마 아빠도 빚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까지 200만 원으로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전히 지금 이 컨텐츠 아직까지 청년 대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죠. 기가 막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고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전반을 다 경험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좋고요. 그래서 다 해보시는 방향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경험이 무궁무진해지는 그런 청년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네. 최근에 댓글에 딱 그거 있었어요. 뭐? 깻잎님은 좋겠다. 그 나이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저 잔소리 엄청 하죠. 근데 잔소리는 요새는 거의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왜요?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공부를 좀 오. 게을리 해서 그렇지. 아 그치 공부는 근데 저는- 뭐라 하지 않죠.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 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라. 저는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한테 얘기해 주듯이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아까 그 마지막 멘트를 듣고. 오늘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이런저런 뭐 카드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 현실적인 것들이고요. 사실상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거 묻잖아요. 제가 질문할 때 만약에 고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런 말 제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언이란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를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찾냐면 유튜버 분을 만났는데 저 엄청 친한 유튜버입니다. 누구요? 클래시님이라고 오. 남자 패션 유튜버신데요. 제 지인의 지인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런칭하고자 할 때 테스트 영상 혼자 찍어보고 피드백 이렇게 전달받아서 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제 영상 보면서 시선을 화면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손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영상이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 주셔가지고 초창기 때 많이 도움을 주셨죠. 사실 지금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진짜 어렵잖아요. 다. 완전 멘토셨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원래 안 하시다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달러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달러를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달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달러 RP, 달러 발행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있는 ETF들 사는 거 등등 다양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랑 IRP까지 텄습니다. 오. 그리고 심지어 자녀 증여까지, 주식까지. 자, 그런 얘기 해보면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되죠. 과연 아들 계좌에서는 뭘 사줘야 될까? 아들 계좌 생각하면 이게 성장주. 그쵸. 음. 근데 성장주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2, 30년 보이는 기술 같은 거 없잖아요, 잘. 우주. 그래, 좋아요.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자, 우주 좋아요. 봐봐요. 진짜 20년, 30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그때까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산업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도체를 반대했어요. AI가 대단한 거지 반도체 산업 자체를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산업은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 계좌에서 사줘야 될 주식은요. 꿈의 실현 시점을 많이 뒤로 미뤄야 되면 전혀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 참고로 제 조카들 우주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바이오.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바이오도 있지만 바이오 회사만큼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오르건 내리건 어떻게 변하던 간에요. 인류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욕심, 그 기술만큼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또 뭐가 떠올라요? 지금은 테마일 수 있으나 제가 테마일 때는 공부를 하고 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죠? 테마가 반복이 되면 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율주행? 오, 그렇죠. 자율주행. 그건 참 많이 왔죠. 자율주행만 해도 그래요. 자율주행이 한두 번 왔다간 테마였잖아요. 맨날 된다 안 된다. 근데 된다 안 될다 할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기계를 믿니? 내가 운전하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 지나서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 나오는 거 봐봐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빨리 가까이 와 있다니. 자율주행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은 핸들이 없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정말 또 먼 미래의 모습은 상상을 해본다면 자녀 세대에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경마장에 가서 아들아, 옛날엔 사람들이 차 대신 저걸 타고 다녔단다. 그리고 지금은 경마장에 와서 볼 수 있지. 똑같은 얘기를 30년 뒤에 차를 보며 아들아, 옛날엔 사람이 불 붙는 기름을 주유소랑 있었단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운전했단다. 바로 옆 사람이랑 이 정도의 간격으로 100km씩 밟았단다. 믿어지니? 라고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왜냐? 경마장 가야 말을 볼 수 있듯이 먼 미래는요. 사람이 모는 차는 서킷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우리의 이동 수단들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핸들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어 날라주고 우리가 내리면 그냥 딴 데 이동할 겁니다.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게 로보택시 또는 우버가 그렸던 미래이기도 하고요. 옛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그런 미래가 나왔었죠. 차를 주차하지 않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지가 알아서 어딘가의 주차장에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죠. 나의 차라는 소유의 개념도 없어지고요. 자율주행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 어차피 실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 자체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이라는 거예요. 평소 때 이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공상과학 영화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를 봐야 되고 미래를 맞춰야 되고 상상하는 사람만이 자녀에게 주식을 꿈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또 뭐 떠올라요? 또 많아요? 아직? 무궁무진하죠. 진짜? 테마를 탔던 많은 것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UAM, 나르는 자동차? 네, 또는 로봇 아, 로봇. 근데 로봇은 되게 지금 많이 온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나요? 아, 진짜? 로봇에는 우리가 어떤 벽을 넘어야 되냐면요. 로봇을 모르는 사람들도 납득 가능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로봇을 잘 아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 로봇이 막 나와서 계란을 잡았어요. 들었어. 여기 놔요. 그 사람들 막 박수 치잖아요. 왜 박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고. 그쵸. 그 계란 하나 잡는 게 로봇한테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놀라야 되는 건데 아무리 사람 같아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로봇이. 그걸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빨래 개는 로봇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CES 때 빨래를 개는데 그렇게 개요? 옆에 보고 있으면 야 그냥 너 들어가 있어. 내가 탁탁 하는 게 낫지. 그 얘기가 나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맨날 야 2번씩 해야 돼. 또는 야 식기세척기를 세척하는 게 더 어려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동안에는 이게 깔릴 때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조차 야 저거 얼마 안 하네? 야 다 해주네? 사볼까? 라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가 되어 있다면 그
산업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지금 찾아 나서는 여정인 거죠. 지금도 또 하나의 큰 테마로서 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속 그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거는요. 먼 미래는 로봇이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차에는 핸들이 없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암에 걸려도 20-30년 더 살 수 있을 거고요. 그 미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당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투자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런 것도 있죠. 수소, 아, 수소. 수소차. 근데 수소차는 현대에서 잘 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만 해요. 그게 이제 엄청난 기회이자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 다 깔아놨었다던데. 차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지 않죠. 우리가 만들어서 남이 소비해 주는 게 더 큽니다. 심지어 우리도 남의 걸 사다 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같이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죠. 전기차는 그런 벽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그것도 힘겨워하잖아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기차보다 더 많아요. 놀라워요. 보다 보면. 마치 옛날에 LCD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던 우리에게 OLED가 주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좋아. 비싼 거 빼고. 수소도 그래요. 모든 면이 좋아. 환경오염도 안 시켜. 근데 비싼 거죠? 그게 언젠가 필요로 하고 만나지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전기차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 나간 기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에 많은 재료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수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수소가 빛을 발하려면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AI 테마였지만 이제 나왔죠.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알파고 있었고 그 다음에 AI 한 번 더 왔었고 세 번째로 GPT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자리 잡은 거잖아요. AI는 이제는 미래의 기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상 기술이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다 미래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상상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그런 대화를 해봤어요. 그럼 이 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다 조금씩 사야 되나?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드린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맨 밑에 패시브 이만큼 그리고 위에 주식 이만큼 얹었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맨 위에 5% 담았고요. 5% 담았는데 이걸 더 쪼개는 거는 무의미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미래 기술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매우 문과적인 답변. 내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그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나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먼 미래예요. 나 아들과 우주여행 가고 싶어. 로켓 타고 우주 슬쩍 보고 오고 싶어. 그럼 우주 기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또는 나는 미래는 로봇이 진짜 가사 노동 전부 다 해주고 나는 진짜 아들이랑 편하게 놀고만 싶어. 심지어 어질러놔도 로봇이 채워주고 난 그런 미래를 가장 원해. 그럼 로봇에 투자해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운전이 너무 필요해. 빨리 자리 잡아서 나 출퇴근할 때 또는 이제 거래처 갈 때 진짜 누워가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꿈꾼다면 자율주행에 투자해야겠죠. 본인이 가장 원하는 미래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패시브라는 게 S&P 500 이런 거예요? 패시브는 그렇죠. 지수를 담는 ETF는 99.9가 다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우리 하는 것들, ETF로 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상인 거죠. 이런 상상을 하는 삶 자체는요. 저는 아주 건강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건강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돈까지 벌 수 있겠죠. 상상하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수익이 주어질 테니까요. 상상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산업이든 아예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어가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